존경하는 오기영 감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ESG 질문도 있었고 리밸런싱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그 오해를 안 사야 되고 또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운영하는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단어 수익률입니다. 네. 그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ESG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문적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정치의 입김을 받지 않고 한다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야 실제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는 일관되게 서로 그 단어 하나하나 유의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질의의 문제식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런 문제식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680만 명,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940만 명. 이 3년 뒤면은 64년생도 곧 기초연금 수령합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 자체가 현재 우리 연금제도에 주는 충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 기금 고갈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논의를 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2050년 경우에는 아마 수급 대상자가 한 1,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4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70%이 조건에서. 그런데 실제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식을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으로 현재 수급 기준선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 가구가 2008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 소득 인정이 40만 원인데 현재는 247만 원. 이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가 좀 더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식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했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한 467만 원, 469만 원 정도 수급하면은 기초연금 여전히 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이제 우재준 의원님은 부부 합산하면 700몇만 원까지 간다 그러고 그다음 아파트 저희도 보니까 공시지가 13억이고 시세가 18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를 보유가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절하냐라는 이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질문에 맞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재정 수치도 다 아실 테지만 2008년도에 월 8.4만 원 그 기준연금이 현재 이제 35만 원인데 정말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이제 저기 돼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재가 작동돼서 이제 변화됐습니다. 올해 한 27조 원 그리고 2050년도에는 약 120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소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중의 일부를 국민연금의 이 지속 가능성 내지는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 이런 데다 쓸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야당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그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논의를 숨기고 할 수는 없다. 해법이 안 나온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대통령 말씀도 이제 그런 거였죠.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할 때 사후 상박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저는 이 문제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정을 일부 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지금까지 약속했고 지급 받는 분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줬다 뺏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일정 부분이 좀 다른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그러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뭔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와 같이 이게 세대적인 논쟁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지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나 특히 기획위원장 차관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 또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또 국민연금이 좀 더 성숙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재정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구조적인 그런 개혁 방안을 정부 내에서도 고민하고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도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그런 그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에 맞는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를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대외 여건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 인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역연금의 성숙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당초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과 취지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